안녕하세요. 교통안전 1원인 교육 진행을 맡은 김미진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나요? 또는 학생이나 어린아이들이 통학을 할 때, 그리고 장거리 출퇴근자들에게 꼭 필요한 운송수단 하면 바로 전세버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전세버스는 쓰임새도 많고 또 이용 인구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전세버스,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조심하고 또 유념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교통안전공단의 장상호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전세버스가요,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팔방미인이라고 할 만큼 정말 다양한데요. 최근 이용객은 좀 어떤가요? 네, 최근 전세버스는 행락철을 포함해서 평일에도 초, 중등 학교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휴일에는 각급 기관단체에서 나들이를 위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운전자분들이나 또 이용객분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전세버스를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시민들은 전세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리로 나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안전운전도 잘하는 것 같고 친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 예전에 탔을 때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지금 가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끼어들기도 하시고 이렇게 신호 위반도 좀 안 지키시고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탈 때는 편안하고 좋았었는데 고속도로에서 보면 여러 대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요,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듯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전세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요금을 지불한 것 이상으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로 인해서 운전자분들은 또 피로에 시달리고 또 기갓길의 음주 가무로 인해서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강의 시작에 앞서 어떤 마음으로 내용 들어주셨으면 하는지요? 네, 오늘 그 전세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교통안전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세버스 교통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공단의 장상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전세버스 교통안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버스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수송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 하면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 측면에서는 정해진 교통법규라든지 안전운전을 하셔갖고 항상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경우를 보게 되면 지난 2009년 12월 18일 저녁에는 경북 경주시 형곡면 남사제에서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이 전세버스가 추락을 해서 현장에서 18명이 목숨을 잃고 총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된 이 대형 교통사고도 발생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 사례에서 보듯이 운전자 측면에서는 정해진 교통법규 준수라든지 방어운전을 숙지를 하셔갖고 항상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전세버스 사고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호위반 사고입니다. 사실 이 교통신호라고 하는 것은 도로에서 운전자와 운전자 또 운전자와 보행자 간에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약속이 위험한 도로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그 도로에서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교통사고로 연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해진 교통신호는 운전자 측면에서 잘 지켜야 되는데요. 일단 신호를 위반해서 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운전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신호위반 사고는 그 사고가 처리될 경우 소위 말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중대한 교통법규 11개 항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사실 전세버스 공제조합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그 습관적으로 신호를 위반하는 운전자도 간혹 있지만은 일단 그 무의식적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신호만큼은 반드시 철저히 지키셔서 이 사고 예방을 하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호 위반을 하게 되면은 보통 그 인명피해 사고로 연결이 되는데 그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운전자 측면에서는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운전자의 자격 요건의 결격 사유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서 더더욱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신호를 위반해서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피해자가 진단 3주 이상으로 판정이 되고 결국 도로교통법상 그 중상으로 판정이 되게 되면은 운전자 측면에서는 운전자의 자격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측면에서는 이 전세버스가 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이 대형 사고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식을 하고 정해진 교통신호를 잘 지키셔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항색 신호는 무조건 통과하는 그러한 습관이라든지 또 야간이나 심야 시간대에 교통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위반하는 습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교차로나 이러한 곳에서 꼬리 물기를 해서 그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습관은 결국 신호 위반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운전자 측면에서는 잘 기억을 하시고 이러한 운전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습관부터 고치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호 위반 사고 사례부터 한번 보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례는 그 시내버스 사고 사례인데요. 크기가 전세버스와 같기 때문에 이 사고 사례를 통해서 보시고 이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고는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항색 신호로 바뀌고 적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무리하게 통과를 하려 하다가 결국은 교차로에서 충돌 사고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돌 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결국 인명피해 사고로 연결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전자는 그 손해배상뿐만이 아니라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이라든지 또 중대교통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형사적인 책임까지 본인이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측면에서는 이 신호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항색 신호는 이 적색 신호의 시작이다. 절대로 이 녹색 신호의 연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운전자분들이 꼭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도로를 주행 중일 때는 이 대형차와의 충분한 차간 안전거리를 확보해서 전방에 보이는 교통신호등을 본인의 눈으로 확인하고 신호를 지킬 수 있도록 그 운전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속운전과 대연료 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버스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데요. 이 고속도로에서는 가속과 대연 운전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속운전과 대연 운전이 왜 위험한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을 떠날 경우 여러 대의 버스가 동원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 대의 버스들이 줄지어 운행하는 이른바 대열운행. 이 대열운행들이 아직도 대형 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줄줄이 이어지는 전세버스. 버스 간격은 불과 10여 미터. 앞차가 조금만 브레이크를 밟아도 부딪힐 것 같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앞에 있던 버스가 차로를 바꾸자 뒤따르던 버스들도 한꺼번에 차로를 변경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대열운행을 위해 한 대의 차량이 도로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이처럼 대열운행은 도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연이어 달리는 대형 버스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세버스의 대열운행에 따른 사고 건수는 974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6,89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대열운행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는 대개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대형 버스들이 줄지어 이동하다 보니 홈에 있는 차량들은 전방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뒤따르는 차량들은 전방에 사고가 나거나 장애물이 있어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장애물과 충돌하거나 도로에서 벗어나 벼랑으로 구르는 사고도 발생합니다. 대열 운행 중 앞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고 줄줄이 뒤를 따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런 동시 신호 위반 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대열 운행은 같은 시간에 출발해 같은 시간에 도착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도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선두 차량이 급정거 시 연쇄 충돌로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영상을 잘 보셨지요? 그러면은 가속이 왜 위험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속을 하게 되면은 운전자 측면에서는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 보이는 시야의 범위가 좁아지게 됩니다. 결국 돌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취약한 지점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그만큼 그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가속을 했을 때 만일에 충돌이 됐을 때는 그 충격 양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격 양 실험은 저희 교통안전공단에서도 많이 실험을 했습니다만은 실제 속도가 그 10km 증가했을 때 받는 충격 양은 제곱에 비례해서 훨씬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이 다량의 인명 피해가 발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 고속도로에서 이 가속 주행을 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 시속 그 100km로 주행을 했다 하더라도 자동차는 1초에 약 28m를 나갑니다. 결국 2초, 3초만 운전자가 조금 방심을 해도 순간적으로 한 70에서 100m 정도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돌발 상황이 발생이 되고 또 운전자분들이 대열 운전을 하게 되면은 차간 거리가 결국 좁아졌을 때 필연적으로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 시속 100km로 주행을 한다 하더라도 앞차와 뒤차와의 차간 거리는 100m 이상 필요한데 실제 그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그 전세버스들의 대열 운전을 보게 되면은 앞차와 뒤차와의 차간 거리가 불과 한 30-40m 이 정도밖에 확보되지가 않는데 이런 경우에 돌발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결국 운전자가 급제동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대형 인명피해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상시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 측면에서 숙지를 해야 될 단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